에세이스 124호 합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태원 SS 작가 회장님 인사 말씀 먼저 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덧 그냥 금년에 이제 12월 마지막 합평회가 되네요. 대면 합평회 나름의 장점이 있고, 화상 합평회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서 화면이 그득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참석자분이 좀 저조해서 좀 적적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길로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석은 안 했지만 이제 카페라도 이걸 이제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회원분들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 같이 글벗들이 쓴 글을 참 성의껏 읽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이제 같이 공감했을 때 그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만나고 싶고 공감하고 만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폭이 새로 깨어나고 또 움직이는 만나고 싶은 그런 그리운 사람으로 될 겁니다. 자세히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아니면 들리지 않았던 어떤 목소리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글에 대한 호흡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간집 심사 좀 독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들 잔치를 이거 준비하는 거거든요. 연간집에서 대표 에세이 나오고 또 작품상 후보 뽑고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런 잔치를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참여하고 또 참 요즘 전 마음이 기쁩니다. 회원분들 신간이 참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고 신인분들이 이렇게 나와 주시고 그래서 아마 점차 우리 역동적인 그런 발전의 길로 지금 좀 안정화가 되고 발전의 길로 들어서지 않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어쨌건 해가 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편안한 가운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회장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신인상 수상자 선생님들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준서 선생님께서는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박사님이시고, 대한 웰다잉 문화협회 웰다잉 전문 강사십니다. 비슷하게, 웰다잉의 문제를 고민하시고, 이렇게 강사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인상 수상하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숙한 글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작가 반열에 저희들을 넣어주셔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 글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글 또는 그분들에게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김정덕 선생님 오셨죠? 김정덕 선생님의 물비늘의 언어, 햇살에 말을 걸 때라는 제목으로 신인상 수상하셨습니다. 진로 설계 상담사시고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귀한 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글을 따뜻한 시선으로 읽어주심에 감사하고 늘 길을 열어주신 선배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글을 쓰고 수필문학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천정희 선생님 오셨죠? 네, 천정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천정희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미숙한 글을 이렇게 많이 잘 봐주셔서 점수를 주셔서 신인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정희 선생님께서도요, 네, 인제대학교 행정학 박사님이셨네요. 네, 그리고 그 김해시청 복지국장으로 활동하고 네, 계시고, 인제수필문학회에서 공부하고 네, 계시고요. 네, 네, 네. 함께 춤을 참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신인상 오셨고, 되게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문우들 만나서 저희는 반갑고, 같이 함께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성민선 선생님 모셨지요? 광화문을 바라보다의 성민선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름을 제가 잘못 썼네요. 민선성인데 S가 들어가는데 이거 못 지우겠어요. 그러니까 네, 민선성, 성민선입니다. 네네네. 네, 광화문 얘기를 썼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너무 겸손한 말씀이세요. 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단단하다 이렇게 느끼셨는데 그 글이 정말 단단하고 수준 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간단히 끝내시겠습니까? 더 네, 말씀 네. 없으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희수 선생님 계시죠? 예, 신희수 선생님. 고흐 전문 고흐전에 다녀오신 소감을 쓰셨더라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희수입니다. 모처럼 문화생활 좀 하려고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좁은 공간 안에 들어서 있는 게 저는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고흐전 보러 기분 좋게 갔다가 힘이 들어서 그냥 나왔는데, 기억 남는 것은 태호의 사진하고 바깥에 걸려 있었던 포스터에 걸려있는 고흐의 고흐 자화상인가? 그거밖에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문화생활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나? 그런 약간 슬픈 마음을 안고 들어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고흐가 없었지만 고흐전을 갔다 온 거에 대한 그거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 선생님들 글을 읽으면서 늘 많이 배우는데, 특히 이번에 신인상으로 등단하신 많은 선생님들 글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강미영 선생님이랑 안준서 선생님 두 분이 다 웰다잉에 대한 죽음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 뭔지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정희 선생님 글을 보면서 저도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참 많아서 그 애환이 공감이 됐고, 김정덕 선생님이 한 말씀 중에 빛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라는 그 말이 저는 가슴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글들을 써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민선 선생님이랑 광화문에서 몇 번 뵙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의
깊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품위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소회를 밝히신 거를 읽으면서, 아, 나는 마음의 고향이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글들을 많이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서 그 글을 읽고 이렇게 수감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른 그 필진 선생님들 안 계셔서 지금은 그 최향자 선생님하고요. 그 대담 문제 작가로 이번에 124호 그 문제 작가셨죠. 그 최향자 선생님 이제 대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향자 선생님은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다 이렇게 등록하고 계시는 현업적인 그 화가십니다. 구름이 떠나간 자리 등 5편 정도가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었죠. 네, 말씀 듣겠습니다. 대담은 조정은 선생님, 편집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양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화면으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이번에 124호 늦게 나가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는데, 저도 병원에 오래 있었고, 교수님이 거의 뭐 병원에 계시다시피 하고 하느라고, 어떻게 저로서는 한계였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도 워낙 124호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어떤 기쁨이 컸어요. 특히 이런 기회에 최향자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저로선 꽤 오랜만에 그 20대, 30대 이렇게 들떠있던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특집 글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우선 편집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책이 무사히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애를 쓰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사실은 글을 제안받았을 때 아직 사실은 많이 미숙한 글인데 이를 어쩌나 사실 걱정이 앞섰어요. 예, 이전에 이제 글을 써둔 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어떤 주제로 좀 묶어보면 좋을까 사실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쓰신 건 여러 편이죠. 많지요. 예, 아마 제가 보내드렸던 게 아마 한 10편 정도 될 텐데요. 예. 거기서, 예, 이제 편집장님께서 5편을 골라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아주 독특한 장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최양자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가 특집을 해보면 에세이스트가 서사 수필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작가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적 이야기를 많이 쓰지요. 근데 대체로는 제 경험으로 자기 그 윤리의 뿌리, 도덕의 뿌리 그 틀을 어머님이나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항상 특집글에는 부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최양자 선생님은 할아버지 얘기가 중심이 된다고 봤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오래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겨우 1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그
확실한 기억이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상상으로 훨씬 더 키워졌을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네. 특이하게 봤습니다. 음. 그 할아버지 얘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사실은 부모님, 특히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의 많은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무엇이 깊숙이 뿌리에는 할아버지가 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물론 어릴 때라서 사실은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이 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셨던 거, 그 사랑채에 드나들던 모습, 그리고 또 할아버지께서 책을 늘 지으시는데 이렇게 당나무 피를 벗겨서 그걸 갈아서 한지를 만들고 또 밤이면은 이렇게 모여서 주문을 외우던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이렇게 해오던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어른을 아주 어린 시절에 목도를 하신 건가 봐요. 그런가요? 예, 예, 예. 특히나 이제 저희 집에 신문을 배달을 오시는 아저씨, 젊은 아저씨가 계셨는데, 오시면은 꼭 점심때쯤이에요. 그러면 그게 천마루에 앉아서 식사를 꼭 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가는 모습을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색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항상 끼를 챙겨서 드시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신 게 할아버님 뜻이 이제 엄마에게 전달이 됐던 거겠죠. 그런 모습이라든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아마 제 깊숙이 이렇게 사이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뿌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집에 오시는 분들, 우리도 박물 장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길 물으러 온 사람들도 밥을 먹고 가는 적을 저도 많이 목도를 했는데, 네. 그것이 이색적이진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지금 우리의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사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찌 보면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테면은 사람 살이라는 것이, 네, 사람답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어떤 선생님의 그 자긍심 네, 같은 게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을 늘 그 기억으로 되돌아 가시는 모양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주 그거를 여러 번 읽었어요. 특히 이제 뭐지, 21자 주문, 네, 조화정, 뭐, 원의, 뭐죠? 12구 시천주 좋아, 원의, 예, 시천주 조화정, 뭐, 영세불만, 만사지. 영세불망 만사지.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집안이 전부 외울 때 어린 선생님이 10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늘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예,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주문을 음,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누가 받았느냐면 김지아 선생님께서 늘 살아생전에 나 홀로 동학당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종환 쌤하고 두 분이 각별하셨고 저한테 뭐라 그러죠? 임상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를테면 그 주문을 아침에 30분씩 100일만 한번 모셔봐라 해서 제가 모신 적이 있는데 전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모시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리듬, 결국은 호흡이죠. 네, 그 호흡의 뭐라 그럴까,
유연한 그 조절, 음, 게 있었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도. 근데 네, 선생님가 숨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음, 두 개의 작품은 결국은 숨의 얘기죠. 숲의 이야기도 숨의 얘기고, 네. 이제 선생님이 숨쉬기의 수련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마 한 10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사실은 할아버지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집에서 본 거겠죠. 그게 할아버지 서재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책이 보였던 게 단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용어 비결이라는 책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막 정기심 합일이라는 이 용어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단학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히 그 책에서 일컫는 대로 그냥 몸이 술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할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그 무의식 중에 수련이 돼서 그 네. 호흡이나 숨의 그 수련이 되셨나 봐요. 네. 저는 그 지금 선생님하고 이 특집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작품 선정의 문제도 그랬고, 또 네. 제가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을 쓰는 과정도 네. 아마 제가 역대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긴장을 했었고, 근데 음. 선생님께 궁금한 게, 음. 이 특집을 하기 전과 음. 이 특집을 하고 책이 나온 후의 선생님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분명히 하나는 있는데요. 제가 격월간 에세이스트의 홍보위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글쓰기를 이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의 그 평글이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막 홍보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기분 좋은 얘기고, 사실은 비단 이번 글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오는 내내 조금씩 저는 변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제가 제 꼬라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간다는 게 맞겠죠. 네, 제가 산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늘 자연을 접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뭔가 그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점차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만 배우고 재미나게 신나게 살다 가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글쓰기에 지금 더 재미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림도 오랫동안 그려오셨고 네. 도자기도 빚고 춤은 안 추셨어요? 노래랑? 네, 춤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은 싶었는데 이 시간이 참 안 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쩐지 선생님을 보면 춤꾼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번 해볼게요, 노래.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빚고 이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또 수필을 쓰시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음. 그 수필을 쓰면서 선생님의 예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네네,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 마음이 먹게 된 것도 예. 제가 작업한 그림들을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예.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이나 도자기 작업에도 그냥 오히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너지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린 것도 이 제자리에서 잘 한번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살기 힘든 날이 있었나 봐요.
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각자의 예, 예, 그 무게는 다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는 치열하게 버티듯이 살지 않아도 이제 예.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 예. 살다가, 그림이 정말 그려지고 싶을 때, 그때 그리자 하는 이제 마음에까지 이르렀거든요. 예. 글쓰기가 제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아마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숨 이야기는 훨씬 더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게 아마 무식해서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일도, 도자기를 빚는 일도, 글을 쓰는 일도, 결과적으로는 그 호흡 조절, 숨쉬기 운동 아닌가요? 맥락은 같겠죠. 저는 모든 일에, 이게 예. 뭐 이런 예술뿐만 아니라 삶 예. 자체가 이 숨의 미묘한 있잖아요. 조절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밀접하게 저는 느껴져요. 근데 이제 특별히 선생님은 이제 호흡을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수련을 꽤 오랫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예. 그걸 잠깐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10년도 더 됐으니까요. 사실은 예.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다고 얘기를 해줘도 잘 하시지는 않던데 너무 쉬운 게 하루에 호흡의 길이를 1초만 늘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호흡에 들숨날숨 제가 그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들숨날숨 합해서 4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1초씩만 늘려서 3초를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거예요. 근데 호흡의 길이를 일정하게 쭉. 그래서 1시간 내내 그렇게 쉬면, 1시간 내내 쉬면 이게 내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럼 다음 날이 되면은 또 1초만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4초 쉬고 4초 내쉬고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고 이걸 시간을 길게 두고 쭉 연습하다 보면 제가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10초 들이쉬고 10초 내쉬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제 신비한 이렇게 뭔가 그런 체험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아마 40초 들이쉬고 40초 내쉬고 거의 한 1분 들이쉬고 해녀 분들보다도 더. 해녀분들은 저보다도 더 길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해녀와의 호흡이 다른 거는 해녀는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단학에서는 멈춤이 있으면 안 돼요. 40초 들일 수 있으면 바로 40초가 나와야 돼요. 그 해녀와 조금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나중에 점차 늘어가면은 이제 폐시호흡이라고요. 폐하가 뱃속에서 이제 호흡하는 것처럼 경지에 이르는데 그렇게 되면 신선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에서는 신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약간 폐시호흡처럼 가려고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저는 빨리 깨어나 버리고 그냥 20초 들이쉬고 20초 내쉬는 것까지 멈춰버렸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그래서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뵐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 에세이스트 선후배 작가님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우선요, 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그러한 분들은 아마 이미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지신 분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같이 호흡을 막 멈춰져 보고, 막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10초까지는 가겠는데 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남혜정 선생님 모셨네요. 들어오셨네요. 그쵸? 함께 무르익어 가는 것들로 124일 함께 하셨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인 작가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안재석 선생님, 김정덕 선생님, 이렇게 두 분만 지금 신인상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최양자 선생님 특집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민 선생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예, 저는 이게 함께 무르익어 가는 것들은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낸 거거든요. 그냥 집에 이렇게 책도 너무 많고 화분이나 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짐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책들을 이게 다 이게 내가 죽으면 이게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비워야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지금 순간을 좀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동안 그것들은 나하고 같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듯이 물건들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함께 하면 되는 거지 그들의 그 이후를 굳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거는 또 그들의 또 끝은 그들만의 고유한 저도 저의 삶이 있듯이 물건들도 그들의 어떤 수명, 삶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짐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나와 함께하는 그냥 고마운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쓴 글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글도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지정숙 선생님 재무차장으로 이렇게 애써가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그냥 인사라도 해주세요. 지정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성민선 교수님 반갑습니다. 최양자 선생님 축하드려요. 김정덕 선생님, 안준섭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혜 선생님 오늘 얼마 안 모이셨네요.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축하드리고요. 글 잘 읽었고요. 이 정도면 됐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리 없이 조용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완혜 선생님, 지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사무차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신인상 받으신 안준섭 선생님, 김정덕 선생님, 천정희 선생님 너무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글들도 잘 읽었고요. 그리고 최양자 선생님 문제 작가 대담을 들으면서 또 저희 할머니가 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웅크려지고 그랬는데 또 열심히 호흡 훈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기가요. 몇 번 해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꾸준한다는 거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최양자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다. 황일원 선생님 모셨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지금 말씀 못 들으신 분도 안 계시고 오늘 이렇게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다들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섭섭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 듣고요. 오늘 일찍 마치는 걸로 하죠. 예,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 모셔서 좋은 글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작품을 거듭 읽고 하면서 사람을 알아가고 또 우리 글 쓰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이제 신년 계획 잘 세워서 이제 내년 이제 또 우리 잡지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특히 대면 합평회였다면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꽃다발도 드리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하는 자리를 특집 작가님이나 신인상 받으신 분들한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신년회 때 다시 뵙게 되고 또 3월 또 창간 뭐 이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아까 했던 말 다시 하는 꼴이 되지만 우리 책을 받으면 참 원하게 읽어주고 또 마음에 닿는 글 있으면 그 작가님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글벗으로의 정을 쌓아가는 그런 글쓰기 하는 그런 우리 작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집 심사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주변에 좀 이렇게 부탁드려주고 이제 날씨가 요즘 좀 수상합니다. 모두 건강하셔서 새해 신년회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할애가 내년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연임을 하게 되셔서 내년에도 이제 계속 회장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얼굴 뵐 것 같고 저도 이제 같이 그리고 우리 임원들 한 2분 더 저희 가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신년 할애는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미리 조금 시간표 두시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 두셨으면 좋겠고 그때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에세이스트 124호 합평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